12번째 영상입니다. 12번째 영상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프롬프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량이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뤘던 프롬프트처럼 한두 개의 프롬프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이 복잡한 문서나 업무에 있어서는 제법 많은 개수의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프롬프트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복잡한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쟁업체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지금 사용자가 공유형 오피스 공간 임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처럼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한테 또는 뭐 법인들한테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공유형 임대 오피스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형 오피스 공간 임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공유형 오피스 공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업체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업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쟁 업체를. 그랬더니 챗GPT가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큰 업체가 패스트5라는 업체가 있고 스파크 플러스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일단 두 개를 알려줍니다. 물론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때는 훨씬 더 많은 업체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샘플로 예시로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업체로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다음 사용자가 질문하기로 너가 알려준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총 지점수, 지역별 지점수, 임차 방식별 요금 종류, 지점별 1인당 평균 면적, 그 다음 나머지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프롬프트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 했고 두 번째 프롬프트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패스트5라는 업체와 스파크 플러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려줍니다. 링크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업체인 패스트5 업체에 대해서 SWOT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S가 강점이고 W가 약점, 그 다음 O가 기회, 그 다음 T가 위협 요소죠. 이 네 가지를 분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패스트5에 대해서 챗GPT가 SWOT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업체인 스파크 플러스 업체에 대해서도 SWOT 분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챗GPT가 역시 스파크 플러스에 대해서도 SWOT 분석을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업체를 현재 경쟁업체가 될 두 개의 업체를 알아냈고 그 두 개의 업체에 대한 특징을 알아냈고 그 두 개의 업체에 대한 SWOT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이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 단점을 알려달라는 거죠. 단점을. 왜냐하면 그 단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죠. 그 단점을 내가 만들 후발업체가 그 단점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알려주고 이 단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죠. 단점을 알려줍니다. 패스트5의 단점, 스파크 플러스의 단점 또 알려주고 후발업체로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려주죠.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 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챗GPT 또한 사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짜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프롬프트에서 공유형 오피스 공간 임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페르소나를 정해야겠죠. 페르소나도 챗GPT한테 한번 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챗GPT한테 페르소나부터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임대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있는 페르소나 5명, 다수의 페르소나. 이번에는 하나의 페르소나가 아니고 5개의 종류의 페르소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건축 쪽에 전문가 한 페르소나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 마케팅과 브랜딩 쪽에 전문가 두 번째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T와 네트워킹 쪽에 전문가 세 번째 페르소나를 만들었고, 네 번째 재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네 번째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 및 개발 전문가를 다섯 번째 페르소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소나를 한 번 더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프롬프트에서 이런 내용 한번 표로 정리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프롬프트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경쟁사 분석은 마친 상태다. 후발 업체로서 선발 업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이렇다. 이럴 때 챗GPT에게 너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의 목차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업 계획서의 목차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는 이 목차에서 챕터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서론 부분부터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아홉 번째 프롬프트에서 사업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첫 번째 서론 부분부터 해보자는 거죠. 서론 부분 중에서도 사업 개요를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사업 개요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뭘 만들어야겠어요? 그 다음 요걸 만들어야겠죠. 시장 현황 및 동향.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장 현황 및 동향. 열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시장 현황 및 동향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가 목표 시장 및 고객 분석에 대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1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서론의 마지막 내용인 목표 시장 및 고객 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와 같이 챗GPT가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챕터에 대해서 챕터 2, 챕터 3, 4, 5, 6, 7, 8, 9장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 가다 보면 전체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초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